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감자의 여사친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량이의 남사친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자와 량이가 돌아왔습니다. 잘 안 맞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자, 청취자 여러분 감자와 자. 오늘 앞에부터 왜 이렇죠?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양이님. 네. 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자와 량이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짧은 멘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안 맞는지를 청취자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그러네요. 오늘 네네. 시작부터 뭐 긴장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긴장이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원래 저희 잘 안 맞잖아요. 그런 거 이유는 없는 거고. 방송에서 애써 포장해오던 진실이 한꺼풀 벗겨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다행이네요. 마음이 편하네요. 한편으로. 자, 일단 방송에 저희가 들어가기에 앞서 네. 저희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청취자분들 중에. 네. 그래서 양희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저희 방송 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우리 방송 소개는 네. 오늘 정말 짧고 굵게 할게요. 네. 청취자분들이 어떤 경로로 저희와 어떤 소통을 해주시던 정말 뭐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이 겨울에 버선발로요? 발이 많이 시렵겠네요. 그런 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우리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발에 동상이 걸려도. 그럼요. 참 저거 진짜. 네.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10줄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거의 뭐 20줄로 답을 드리는 네. 그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방송이냐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되게 하고 싶은 방송이라는 거 아직 많진 않지만 그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량이님께서 지난 방송처럼 좀 약간 지멋대로 할 것 같은데 일단 빨리 넘어가서 오늘의 주제를 량이님께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남녀 사이에 순수한 친구가 존재할까? 입니다. 정말 이 제목만 들어도 주변에 뭐 남사친, 여사친 우리가 저희를 처음에 소개할 때도 네. 남자 사람 친구, 뭐 여자 사람 친구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마 주변에도 이렇게 저희처럼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런 관계에서 좀 의문점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봐요. 맞아요. 네. 이 오늘 주제는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네이버 블로그에 주제 요청 게시판에 비밀 댓글을 통해서 우리와 비밀리에 접선해주신 하얀새님의 요청으로 이 주제를 다루게 됐어요. 굉장히 은밀하게 접근하셨네요. 네. 네. 비밀 댓글에 정말 장문으로 거의 매일만큼의 내용을 그렇습니다. 에세이집을 읽는 줄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시집이나 에세이집이 왜 여기 우리 블로그 방명록에 있지? 라는 생각으로 처음 접속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분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분량을 일단은 먼저 오랜만에 일단 이 사연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네. 저희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어떤 방송을 해도 사연 공개하는 걸 원치 않으셨거나 네. 사연 없이 그냥 저희와 이제 차단만 나누고 주제 요청을 해주셔서 사연 공개를 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하얀새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이 댓글 달아주신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해도 되냐 그랬더니 압류 우리 감자량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우쭈쭈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투가 약간 들렸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냥 네. 알겠죠요 그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들고 온 거죠. 빨리 읽어주세요. 자, 그럼 저에게 사연을 주신 하얀새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쩌지 팟캐스트를 들으며 동시에 첫 댓글을 쓰고 있네요. 게다가 무려 첫 댓글, 이 낯섦, 설렘, 뻘쭘. 정말 우연히 팟캐 검색하다 알게 되어 쭉 역주행 중인데요. 개인적으로 SNS나 블로그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댓글까지 쓰고 있을 만큼 재미있게 듣고 있다는 해서 내친 김에 방송 듣다 떠오른 주제 요청까지 드려보려고요.
용기 내서 주제 요청했는데 팽 당하면 어쩌지? 팽 안 당했고요. 네. 막상 그렇다고 또 내 주제가 떡하니 방송되면 어쩌지? 그렇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이죠. 네. 네. 감자량이님 방송 듣다 문득 두 분의 찰떡게임 찰떡 게임이요? 깨떡 뭐 이런 건가요? 하지 마. 네, 하지 가만히 말라고요.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얀새님. 감자량이님 방송 듣다 문득 두 분의 찰떡 케미와 가치관 등 저렇게 호흡이 잘 맞는 선남선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죄송한데 선남선녀일 줄은 안 보셔가지고 아주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추남과 선녀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녀 맞아요? 읽어주세요. 네. 네. 하얀새님 자꾸 사연 끊어서 죄송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호흡이 잘 맞는 선남선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분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 찰떡 호흡의 저 선남선녀는 대관절 왜 연인이 아닐까라는 아쉬움까지 저부터도 이렇게 고리타분한 생각을 문득 하고 있음에 그래서 떠오른 주제 대한민국에서 순수하고 영속적인 평생 남사친 여사친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썸이나 묘한 기류가 섞이지 않은 그저 오롯한 퓨어 순백 100% 우정으로 이어갈 수 있는 베프급 소울메이트급 우정이 이성 간에도 과연 가능한 것인가? 100% 우정. 네. 제 얘기부터 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흔히 듣던 말이 있어요. 저 사연 아직 안 끝난 거죠? A4 용지 2장 반 분량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각오하세요. 예. 좀 천천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지겨우시면 화장실 다녀오세요. 자, 읽어주시고요. 제 얘기부터 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흔히 듣던 말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로부터. 여자는 몰라도 남자는 절대 이성적으로 마음이 1도 없는 여자 사람에겐 절대 친구란 명목으로 시간과 애정 낭비를 하지 않는다. 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남자 쪽에서 꾸준히 연락하고 챙겨주고 그러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건 우정을 유지하려면 남자 쪽에서 여자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있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20대 초반엔 여친보다 더 친한 남사친들도 2~3명 있었더랬죠. 그러면서 약간의 반항심 섞인 왜? 남녀라고 왜 우정이 없어? 우리가 보여줄게 순수한 그쵸? 우정 썸 절대 아님 우정임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예. 허나 무색하게 그들 중 대부분은 친구였으나 어느 순간 이성으로서의 마음을 고백하며 급 어색 뻘쭘해진 경우도 있었고 그렇군요. 또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로 남았으나 오히려 그 친구에게 연인이 생기고 나니 그 친구도 저에게 연락하기 뻘쭘했겠지만 저부터가 왠지 얼굴도 못 본 그 친구의 연인을 생각하면 그 남사친과는 연락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귄 사이도 아니지만 그 친구를 만나면 왠지 죄를 짓는 느낌이랄까? 특히 저는 같은 과 동아리 친구처럼 단체로 무리로 아는 남사친들이 아니었어서 그 친구와의 만남은 거의 그 친구와 저 이렇게 둘이 봐야 하는 사이라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성이라서 단순히 1대1로 만나면 안 된다는 것도 어찌 생각하면 참 보수적인 생각이긴 하죠. 암튼 그렇게 일부 남사친구들과는 지레 먼저 연락을 서서히 끊게 됐죠. 현재까지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남사친도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제가 남친이 있을 때보다도 그 친구가 여친이 있을 때 제가 더 괜히 연락하기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오래된 친구라서 더욱더 신경 쓰이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게다가 결혼한 남사친들과는 정말 어쩌다 그저 그냥 안부 정도 묻지 어릴 때처럼의 케미 폭발 우정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못한 현실. 하기사 그들과 친구이던 시절에도 질투나 경계심이 많던 제 남자친구들 중에선 남사친이 세상에 어딨냐 여잔 그럴지 몰라도 내가 남자지만 절대 그들은 여자에게 그저 친구로서의 마음만일 수는 없다. 남자는 본인이 마음에 없는 여자에게 그런 불필요한 호의를 유지하지 않는다 등 너무나 단정을 지으며 경계태세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성별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 참 저 같은 사람은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오래 두고 사귄 벗으로서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동성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되려 이성이어서 또 다른 편안함과 다른 시각들을 배울 점도 참 많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 자신도 경험상 제 자이던 타이던 혹은 주변 환경적인 탓이었던 간에 나이가 들수록 남사친과의 우정을 계속 쭉 이어간다는 게 일종의 아이러니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남사친과 잦은 만남을 가지며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 친구와 내가 연인이 생겨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또 그 상대들에게 그 부분을 이해하길 강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성 간에는 듣던 대로 결국엔 우정이라 할 만큼의 케미가 쌓이는 여자에겐 남자는 그 호감이 순수 우정이 아닌 이성적인 마음인 건가? 그래서 친구였다가도 그렇게 뜬금없이 고백을 하곤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방송이 너무 재밌는 나머지 어쩌지를 지금 들으면서 멀티도 안 되는 주제에 귀로 듣고 손으로 쓰는 어마무시한 멀티를 하자니 방송 끄고 정리해서 다시 쓸까 하다가 왠지 감자량이님만큼은 그냥 이렇게 주절주절 수다 떨듯 정제되어 있지 않는 댓글을 써도 될 것 같은 혼자만의 느낌적인 느낌. 나만의 착각이면 어쩌지 이거 중독성 있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감자님이 지금 살짝 눈을 감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쓰신 말만 읽고 마무리를 네.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요즘 생활의 활력소인 어쩌지 방송. 저 아닌 누군가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감하고 에너지 얻으면서 청취하고 있는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인트로부터 느꼈더랬죠. 감자냥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인간 탐구에 대한 호기심 등 많은 생각들이 방송으론 부족해. 이 감자량이 낭장 만나서 수다 떨고 싶다 생각이 들 만큼 왠지 내가 떠나온 저 먼 별에서 온 생물체들 같아. 나중에 방송 정모나 보이는 파티 같은 거 하신다면 제가 인생 처음으로 달려갈게요. 계속 끊지 말고 재밌는 방송 쭉 해주시길 바라고 힘차게 응원할게요. 댓글이 본문보다 긴데 어쩌지? 이것은 댓글이 아닌 사생팬의 팬레터 수준 크크크크크라고 장문의 비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사연을 보내주신 하얀새님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의 거의 초반 10분가량을 네. 하얀새님께서 거의 저는 직접 나와 계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연이 긴 시간 동안 참여하신 분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짝 졸 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주 저희의 그 좋아하는 마음과 네. 그리고 하얀새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네. 아주 솔직하게 써주셔서 굉장히 좋네요. 제가 요거를 살짝 방송에서는 조금 내용을 추려볼까 하다가 내용이 약간 추리기가 애매한 거예요. 다들 한 번씩은 네네. 겪어보고 떠올려봤던 마음들의 디테일을 담아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그냥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수다 떨 수 있게 이렇게 주제도 주시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세심하게 시간 내서 장문의 그렇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남녀 사이에 순수한 친구가 존재할까에 대해서 양희님과 한번 털어보도록 하죠. 네. 네. 감자님이 생각하시기엔 그럼 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없다 감자님은 어느 쪽이신가요? 어느 쪽이라고 좀 얘기를 확실하게 드리면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립을 지키고 싶은 입장입니다. 사실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 게 이 남녀 사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인류가 낳은 지구상에 있는 인간한테 가장 최대의 난제가 아닌가. 이 남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사랑 빠진 과연 우정. 남녀 사이의 우정인가 사랑인가. 요 두 가지가 평생 고민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인류가 낳은 최대의 난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 감자님의 네. 표정이 오늘의 네. 굉장히 난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어느 한 군데로 치중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뭉뚱그려서 남녀 사이엔 친구가 있을 수 없어. 남녀 사이엔 친구도 가능해. 우정도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내 일과 남의 일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맞아요. 사실 내가 느꼈을 때 나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 라고 하신 그분이 그렇게 산 거예요. 맞아. 그분은 그쵸? 그렇게 산 거예요. 그분이 당연히 이성하고 친구를 지낼 수 없게끔 그분이 산 거라서 친구 개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해 라는 개념은 그분은 그렇게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오늘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굉장히 가운데 수평을 잘 잡고 서 있고 싶네요.
방송 끝까지 흥분 안 하고 그 태도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약간 이 남녀 사이의 친구와 친구가 아니다 요 개념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저희가 약간 동성과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약간 사회 환경이 있지만 네. 이성과 어릴 때 저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게 좀 적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전혀 안 그런데요? 지금은 더 약간 이성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예전에는 약간 그 반도 좀 다르게 썼고요. 학교 다닐 때. 도대체 몇 살이신 거예요? 저는 같은 반이었어요, 내내. 같은 반이긴 한데 왜 다르게 이렇게 나눠서도 약간 살고 그랬잖아요. 지금 약간 남 학교도 있고 여 학교도 있고 약간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성하고 만약에 굉장히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그냥 친구의 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원천에 차단시키는 삶 속에서 만약에 살았더라면 친구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개체로 볼 가능성이 큰 거죠. 그쵸, 친구의 그냥 개념보다는 성적인 대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호기심으로서 여자 남자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근데 이성과 어렸을 적에 좀 잘 지내시던 분들은 친구의 개념이 좀 더 와닿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잘라서 그냥 남자 여자로 나눠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 생활을 했어도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지만 확실히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무조건 남녀 사이는 절대 친구는 없다. 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저는 그랬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항상 이성 친구들이 주변에 동성 친구만큼 비등비등한 퍼센테이지로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단 한 시절도 거르지 않고 늘 같이 어울려 와서 그냥 저한텐 자연스럽게 남자 여자라는 성별을 가르는 것보다 그냥 똑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친구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그렇죠. 확실히 그래서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처음에 친구로 시작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시작되는 그 마음가짐이 저는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친구가 편하기 때문에 먼저 친구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 그 남자가 편하니까 애시당초에 불편한 이런 관계가 아니까 편하니까 그럼 우린 친구할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여자분들이 다가간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다가가는 게 좀 있어요. 아니 근데 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하얀새님도 사연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남자들도 100%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100% 그러지는 않죠. 100%. 자, 여기서 100%라는 건 참 되게 어떻게 100%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사람 마음 들어가 본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죠? 단정짓게 저 사람은 아니야. 내가 아는 그 남자애는 아니야라고 청취자분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내 남사친은 절대 그러지 않아. 나한테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여자분들은 자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 남자분 얘기를 들으면 너 나 뭐 이성으로 해서 접근한 거예요? 당연히 아니라 그러죠.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약간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커요. 그리고 왜 그 가능성을 열어놓냐? 사실 남자들끼리 무리해서의 그 삶 재미없어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건조하고 딱딱하고 사실 재밌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지만 이성과 함께 했을 때 오는 그 따뜻함, 그 배려, 그 섬세함, 그리고 간간히 느낄 수 있는 이성과의 스킨십. 아주 작은 스킨십들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성의 친구에게. 이게 진짜 남자 여자가 진짜 생각하는 구조가 다른가? 뭐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저희가 뭐 남자가 여자로 살아본 적도 없고 여자가 남자로 살아본 적이 당연히 없죠.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제가 양이님을 이해할 수가 있고 양이님이 저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건. 많이 싸우는 거죠. 조용히 해요. 그러니까 둘이 이해관계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내면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과연 순수한 친구가 존재할까잖아요. 네.
점점 순수한 친구로서 발전할 가능성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해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대가 지나면서?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순수하게 남녀 사이가 친구로서 지낼 수는 왠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좀 약간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남자 여자 개념이 약간 파트너 개념 아닙니까? 예전은 좀 달랐지만 왜냐면 예전에는 역할 분담이 좀 확실했잖아요. 아, 그렇죠. 남자는 뭐 바깥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벌어오는 어떤 입장에서 약간 고위계층이 약간 뭐 직급도 있고 약간 이런 거 의시되는 남자 있잖아요. 아, 지금 감자님이 저한테 의시되는 것처럼요? 그런 느낌이고 여자분들은 좀 그 반대되는 느낌이 있었다면 근데 지금은 그 계층의 벽이 좀 약간 없어지면서 그렇죠. 여자분들도 남성분들과 똑같은 아직까지는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그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서 사회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 조금 덜 할 수 있었더라면 맞아요. 여자분들도 남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사업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고 삶의 질도 좀 달라지는 건 맞죠. 왜냐하면 사실 남자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여자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둘이 좀 더 묶이려면 사실 그 안에 친구라는 타이틀이 하나 들어가야 둘 사이가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친구 사이가. 맞아요. 그리고 저도 동성 친구랑 이성 친구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게 동성 친구한테서 얻을 수 없는 그 이성 친구한테서만 그 어떤 거예요? 스킨십인가요? 아니요. 조금 더 편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 안에 약간 남성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성 친구한테는 얻을 수 없고 이성 친구를 만났을 때 오는 그 편한 게 있다. 그냥 조금 더 내가 막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약간 그러니까 그게 여자친구들하고 있을 때보다 남자친구들하고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내 안에 남성성을 좀 해소시켜주는 약간 이런 게 있고. 까불까불하면서. 그리고 나는 어쨌든 남자들이 운동할 때 나를 껴주진 않지만 어쨌든 스포츠에 대한 얘기라던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공감되는 부분이 남자하고 같이 내가 놀 때 더 많으면 당연히 재미있으니까 해소되는 게 좀 달라요. 친구로 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방금 양희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남자들하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여자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도 있고. 그리고 대화를 했을 때 또 대화 내용에서 동성끼리 얘기하는 거랑 이성끼리 얘기하는 거에 또 그 보는 시각이나 그렇죠. 그 대화의 폭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삶의 경험치적으로나 내 생각을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열어줄 수 있는 다각도의 시각이 생길 수 있는? 맞아요. 만약에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관심도 없는 이성이라면 100m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내 1초도 쓰기 싫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자친구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 관심이 이성으로서의 관심이 아니라 조금 더 내 스타일이거나 조금 더 대화가 통한다거나 조금 더 가치관이 통한다거나 그래도 약간 같이 있을 때 재밌다. 라든지 어떤 요소가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랑 뭔가 마찬가지긴 한데 미묘하게 다른 약간 그 한 장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남자가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냥 쟨 편하니까 같이 앉아있으면 수다 떨기 좋으니까 익숙하기도 익숙하니까 하고 오래 만났으니까 예전에 뭐 알고 지내던 유치원 때 친구니까 그냥 편하면 볼 수 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엔 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편하면 안 봐요. 편하면 안 보면 되지 못하러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건 나 혼자 집에 있는 게 더 편해요. 진짜 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여사친을 두는 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내 관심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성적으로 뭘 해보자라는 관심보다는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요소가 확실하게 뭐라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걸 또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죠. 지금은 안 보이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어떤 요소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사친으로 두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사친과 여사친이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소가 만약에 있다면 핵심적인 뭔가 어떤 요소가 있다면 뭘까요? 어쨌든 둘 다 뭔가가 어떤 주제 하나가 확 꽂히는 게 일치하던 대화가 뭔가 잘 통하던 뭔가 그런 게 있겠죠? 그것도 맞는 거고
서로에게 이득이 돼야 됩니다. 진짜로? 약간 친구의 개념을 약간 떠나서 순수 100% 우리가 친구로 남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만약에 따진다면 남자와 여자 친구로 개념을 따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이 친구를 만나야 내가 그 친구를 만나서 이득 보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배우고 얻는 게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 이성에게 단순하게 뭐 편하다라는 개념보다도 뭔가 이 친구가 옆에 있으면서 그냥 뭔가 저 친구가 해주는 말, 저 친구가 해주는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 행동 이런 것들이 나를 되게 자극시키고 좀 내가 좀 배우는 것도 얻어가고 약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기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남자 기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둘 사이가 조금 유지가 되려면 그래도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좀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남녀 친구 사이에는? 남녀 친구 사이에 그 우정이라는 방 안에 둘이 넣어놓고 있어요. 넣어놓고 있는데 그 우정이라는 방 안에서 굉장히 그 방 안에 집기기구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밥솥도 있고 뭐 되게 뭐 냉장고도 있고 그 우정이라는 방 안에 여러 가지 집기기구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근데 침대도 있고 다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침대로 들어가는 방 키를 남자가 갖고 있어요. 진짜. 진짜. 여러분 제가 저질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 그냥 좀 순수하게 다가갈 수도 있죠. 근데 남자가 먼저 이 친구가 이 이성이 진짜 친구라고 느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완전 친구라고 느낄 때. 그 친구라고 느낄 때까지 가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우린 친구야 이렇게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면서 그 친구에게 내가 좀 배웠던 거 아니면 그 친구가 나한테 보여줬던 거 이런 행동을 보면서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기보단 똑같이 친구로 대해서 얘를 만나야 얘랑 나랑 좋겠구나.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그 키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쌓이면서. 필요 없다. 이제 필요 없다면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남녀 사이에 순수한 친구가 존재할까라는 데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실 남자분들의 입장을 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렇죠. 제 관점에서 그냥 본 거예요. 남자는 이럴 관점에서 본 그럴 거다. 저랑 다르신 분들도 너무 많죠. 너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나마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저도 주변에 이성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솔직히 처음에 죄송합니다. 접근이란 말을 써서. 여러분 감자님의 네. 지금 내면이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관심 없는 이성에게 제가 못하러 접근해요. 솔직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그나마 보고 싶고 그리고 얘기했을 때 좋고 그런 가치관들이 맞고 그리고 약간 이성과 대화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요. 그러니까 언어도 약간 부드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거 전에 관심이 가니까 친구로 지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성 친구가 저한테 해주는 행동이나 말들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너무 쑥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 약간 쟤한테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접근을 한 거였는데 저 친구는 진짜 순수하게 나를 친구로 보는구나. 그렇죠. 네, 정말 친구로 보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내가 잘 됐으면 좋겠구나. 이거를 느끼는 순간 나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고 그렇죠. 나도 그 친구에 대해서 친구로 더 지내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앞서 제가 약간 키를 버린다, 키를 연다, 쥐고 있다는 얘기를 살짝 하긴 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약간 어쨌든 처음에 남녀 사이에 친구로 지내는 거는 남자가 그렇게 좀 친구가 아닌 걸로 접근할 경우는 있지만 그 후에는 좀 친구로 될 가능성은 좀 크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자분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맞아요. 그냥 저도 보면은 되게 그런 걸로 사실 제가 상처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살면서 자라오면서 저는 이제 개념을 항상 남녀를 잘 안 나눠요. 내가 이성으로 보여서 사귀고 싶은 사람만 남자라고 생각을 하지 나머진 다 똑같은 인간의 카테고리에 그냥 넣어놓는 스타일인데 네네. 근데 이제 뭐 어릴 때부터 해서 나는 진짜 친하게 지낸 친구가 나한테 어느 날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고
잘 지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난 네가 나랑 안 사귀면 난 너랑 친구 못해. 이렇게 해서 나는 안 사귀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널 못 볼 것 같아. 나는 그러고 남녀 사이에 친구 없어.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갑자기 절친이 하나가 그냥 절교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냥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냥 다 이런 거구나. 이거는 그냥 이것도 비일비재한 어떤 상황 중에 하나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성 친구에 대해서는 정을 줄 때도 어느 정도의 한계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자체를 전제에 나도 두고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동성 친구들처럼 그냥 거의 뭐 같이 영생할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편해지고. 그렇죠. 지금 그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사실 남사친 여사친 다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있는 상황 중에서 자기가 약간 이런 감정을 좀 미묘하게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남사친과 여사친한테 이제 애인이 생겼을 때가 있어요. 나랑 잘 놀고 막 지내다가 애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딱 받았을 때 그 순간 쿨하지 않은 그 미묘한 내 안에서 찜찜함이 약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찜찜함이 친구를 뺏긴 것 같은 찜찜함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한번 이성으로서? 곰곰이 한번 청취자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남자 사람 친구와 내 여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나 애인 생겼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축하해. 와 좋겠다. 야 언제 어디서 만났어라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혹은 얼굴을 이제 대면하고 집에 오는 길에 미묘하게 서운하기도 하고 질투도 나면서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남녀 사이에 친구 사이엔 좀 약간 존재하는 개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성 친구끼리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그렇죠. 감정이 없는데 남자 여자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 각자 애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그 미묘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감정이. 그게 뭐 그 감정 때문에 사실 뭐 판을 엎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내심 그냥 나도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는데 살짝 그 미묘하게 이렇게 실한오라기가 그럼요. 이렇게 내 머리 위에 얹어진 것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약간 따지고 보면은 그냥 약간 반대로 약간 서슴없이 그냥 내 어떤 그 남자나 그 만나는 사람한테 사실 이성이 이제 애인이 생긴 거잖아요. 애인이 생겼을 때 사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사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 남사친이나 여사친한테 애인이 생겼을 때 저도 약간 주변에 이제 여자 사람 친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 애인들이 또 있어요. 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 같은 게 나름대로 있긴 있었어요. 암묵적인 약간 그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애인이 버젓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어쨌든 이성이니까 이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가 있을 것 같나요? 그런 거 되게 이제 저는 그게 상대방이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도 그렇지만 내가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불편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생겨서 나한테 내가 애인이 있어서 좋은 건 좋은 건데 내 그 친구 관계에 내 애인이 꼭 터치를 안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불편하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약간 여성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진 남자분들이 저는 친해요, 대체적으로. 감성 많고 내가 1시간 말하면 자기가 3시간 말해야 속이 시원한 그렇게 수다쟁이들이 많아요. 말 많은 사람 전해요. 그리고 네. 감자님이 아니어도 좀 친한 오빠들이나 친구들이 좀 그런 식인데 막 편하게 그냥 둘이 집에 있고 둘 다 이렇게 할 일 없고 근데 만나기는 귀찮고 뭐 너랑 나랑 굳이 뭐 어딜 약속해서 만나서 밥을 또 돈을 쓰고 먹고 이러긴 귀찮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전화해갖고 하루에 막 1-2시간씩 수다 떨고 카톡 막 하고 이러던 게 어느 날 누구 하나가 애인이 생기거나 그렇죠. 둘 다 생기면 탁 끊기는데 그게 애인이 생겼을 때 애인한테 충족되는 게 있지만 그 친구 간에 계속 떨던 수다에서 충족되던 건 어쨌든 갑자기 단절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시간이 약간 없어진 거죠. 아니면은 이제 내가 왠지 애인 생기면 저 그런 거 있어요. 상대방한테 8시 이후에는 카톡이나 전화하기가 왠지 혹시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상대방이 조금 예민해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8시 넘어서부터라고 조금 넓게 잡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민할 수 있는 시간이 8시 이후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니 8시 그러니까, 저녁 8시 이후로는 상대방이 조금 더 애인과 그러니까 같이 그쪽 지낼 수 애인이. 있는 아니 그쪽 애인이 아. 왜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제 음. 기준에선 9시지만 그거를 혹시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8시로 8시로 두는 거죠. 그렇죠. 괜찮네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연인이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제가 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전화 받을 수 있어? 라던가 뭐 물어볼 거 아니면 웬만하면 8시 이후에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애인이 있어도 상대방도 그걸 되게 조심을 하고 남자친구랑 같이 막 데이트하는데 막 얘기를 막 주고받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왔을 때 못 받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보세요? 해갖고 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해 심심해서 이렇게 막 나 남자친구랑 있어. 그럼 바로 미안 꺼질게. 이렇게 끊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남사친 여사친한테 애인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뭐 어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만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애인이 있으면 그래도 애인보다는 오래 알고 지낸 게 사실 남사친 여사친이죠. 애인은 최근에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다른 감정일 뿐이지 사실 더 소중한 건 이쪽이잖아요. 아직은. 친구 관계이긴 맞죠. 오래되고 그렇죠. 아는 것도 많고. 근데 주변에서 애인이 봤을 때 약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오래된 친구끼리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애칭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별명이나 그런 것들이 전화번호부에 저장돼 있는 그 느낌이 실명 석자가 아니라 누구누구 이래서 애칭이 있거나 통화를 하면서 서로 애칭을 부를 때 그 남사친 여사친한테 생긴 그 애인은 그걸 보고서 굉장히 좀 서운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한 걸 또 하나 꼽자면 그냥 단둘이 오랫동안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는 거. 만약에 남사친 여사친이 각자 애인이 있는데 우리는 친구야 지금 고민이 있으니까 털어놔야 돼. 야 나와서 한 잔 먹는 거 괜찮죠. 늘 그래 왔으니까. 근데 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 그게 너무 불편해. 네, 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애인이 버젓이 얼마나 집에서 발 동동 구르면서 언제 들어갔어? 집에 들어갔어? 지금 몇 차야? 어디야? 어디쯤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쿨하지 못한 건 맞잖아요. 왜냐면 내 애인이 친구인데 근데 친구가 이성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서 따박따박 묻기는 좀 쿨하지 못한 건 맞는데도 엄청 머릿속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지간히 진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성격의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 욕심은 나 하던 대로 그냥 평소에 이 사람 만나면 하던 대로 그냥 2시가 됐던 3시가 됐던 밤을 샜던 그래 왔던 관계라면 그냥 술 마시고 또 뭐 그냥 또 24시간 하는 카페 가서 또 얘기하다가 밤새고 들어가던 그러고 싶고 나는 그게 떳떳한데 떳떳하죠.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내 욕심과 그 애인이 그래도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 사이에서 싸우면서 짜증이 혼자. 그렇죠. 왜냐면 양희님 말씀이 맞는 게 그 친구와 해왔던 게 지금 하는 내 애인과의 별반 차이가 없는 데이트 코스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여자끼리 만나고 남자끼리 만나서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 함께 지내는 데이트 하면서 노는 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안에 우정이냐 사랑이냐가 약간 다른 거지. 맞아. 같이 밖에 나가서 이쁜 카페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게 애인인 거냐 아니면 친구인 거냐인데 맞아. 근데 그 친구가 남자인 거예요. 양희님의 남자 친구인 거예요. 남사친이에요. 근데 그 남사친이랑 같이 돌아다니는 그 루트와 내 애인하고 돌아다니는 루트가 비슷하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이게 뭔가 내 애인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비슷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놀기 시작하는 거면 그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애인이라면. 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애인이라면 왜냐면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으신 애인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냥 네 맘대로 해. 네 친구니까 마음껏 놀아.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약간 오래 알고 지낸 이성 친구를 조금은 달갑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많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많으니까 약간 만약에 주변에 이제 남사친, 여사친에게 만약에 이제 애인이 있다, 애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실 뭐 내 욕심상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죠. 야, 이 새끼야 나와, 저 새끼야 나와 이러면서 술 한잔 먹고 놀러도 가고 싶고 뭐 1박 2일 뭐 지방 축제 가서 뭐 빙어 축제를 간다던가 뭐 이래서 하룻밤 자고 오고. 그래. 뭐 옛날엔 그랬잖아요. 애인이 생기기 전에는 막걸리 뭐 콱 쓰러져서 서로 토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랬잖아요. 전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그랬지만 애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약간 1박 2일로 어디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맞아. 조금은 내 애인을 위해서 맞아. 조심해줘야 되는데 뭐 어때? 나는 내 애인하고도 편하고 너랑도 그러고 싶어 라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좀 약간 욕심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별개지라고 하지만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나도 썩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또 저희가 순수 100%의 어떤 남녀 사이 중에 존재할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해보면 과연 근데 이렇게 만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이 친구가 나를 이성으로 좋아하나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남사친, 여사친으로 이렇게 막 이게 뭐 알콩달콩 뭐 이렇게 밥도 먹고 카페도 놀러 가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얘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상해가지고서 얘가 나를 애인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혹시 양인님 혹시 있나요? 있었어요. 아까 전에도 뭐 그 뭐라 그러지? 나랑 안 사귀면 헤어져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이제 오늘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 친구 관계로 지내야 된다고 네가 말하면 나는 그럼 너를 못 볼 것 같아. 나는 사실 네가 좋아서 네 옆에 친구인 척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거죠. 이제 가면을 사실 벗은 거죠. 그렇게 일단 접근을 한 거니까 편하게. 대부분 다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순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친구로서 발전될 가능성은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맞아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둘이 같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감자와 량이만 봐도 일단은 둘이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야 이 방송 자체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남사친 여사친이에요. 이런 상황만이 서로가 뭔가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진취적으로 앞날을 향해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둘 사이가 저희 아까 그 사연 주신 분 닉네임이 뭐였죠? 하얀새님이요. 하얀새님 아까 왜 그 선남 선녀가 왜 둘이 저렇게 잘 맞는데 사귀지 않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저희는 서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팟캐스트 이외에도 이걸 발전시켜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성 간에 친구로 지내려면 서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거. 이걸 시작하기 전까지는 치고받고 뭐 둘이 싸우고 안 봤던 기간도 있고 뭐 화해하고 붙었다가 둘이 뭐 진짜 나쁜 놈이네 막 이랬던 적도 있는데 쌍욕도 하고요. 이제는 서로 약간 감정이 상해도 빅픽처를 위해 비즈니스 마인드로 함께 가야 되는 시점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막 그런 얘기 막 들어봤잖아요. 남녀 사이에 친구로 아무리 지내다가 술 취하면 술 먹으면 외로우면 둘이 한 방에 집어넣으면 그 사이는 언제든지 깨져 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럴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 같은 경우엔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을 때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서 새내기로 처음 만났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린 그래도 뭐 친구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억지로 얽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그럴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을 경우엔 단순한 호기심과 그런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그 친구 사이는 박살납니다. 그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가 좀 만약에 한쪽에서 조금이라도 미묘하게 진짜 1%라도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오랫동안 둘이 관계를 맺고 싸워온 사이면 사실 쉽게 그렇게 함부로 제정신이면 맞아요. 이 관계가 맞아요.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아닌 남자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짜 안 봐요. 이건 진짜 확실합니다. 대신에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얽혀 있으면 봐야 되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마음에 드니까 여사친으로 두는 거고 그나마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 받을 일이 있고 같이 있으면 일이 좀 잘 될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보는 거지
여자분들은 또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은 해봐요. 여자들은 어쨌든 조금 비교적으로 그렇게 성별을 가르는 것보다 좀 순수한 마음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냥 여자들은 아무나 그냥 나랑 수다 떨고 같이 놀아주면 다 되는 맞아요. 거야. 여자고 남자고가 맞아요. 안 중요해. 그게 사실 대화가 통하면 더 좋죠. 특히 남자인 이성이 여자랑 대화가 통한다는 거는 수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엄청나고 그리고 왜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듣게 되잖아요. 이성으로서 아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 아 남자가 그래?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 네, 이런 얘기를 내 여사친한테 막 해줄 때 여사친은 그러냐고. 저도 그러냐고. 연애 상담은 남사친한테 하거든요. 네, 확실히 더 남자의 심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어쨌든 이득을 보는 건 사실 맞잖아요. 사실 개이득, 그것도 꿀이득. 이득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친구로 지내려면 결국에 이런 자잘한 이득 같은 건 어쨌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이해관계라든지 이득도 아예 없으면 사실 그 이성을 제가 못하러 봅니까? 만나면 아니다. 그냥 피곤할 뿐이잖아요. 사실 만나면 피곤하고 만나면 저기 할 뿐인데 이건 그냥 이득으로 따져서 저희가 약간 단어가 이상한 것뿐이지 어쨌든 만났을 때 내가 그 친구로서 자극받는 게 있어야 그래도 친구로서 옆에 두고 싶은 개념이잖아요. 그냥 저희가 무슨 성인군자처럼 내가 너희를 다 안아줄 거야. 내 옆에 친구들아 모여라 이러면서 모든 친구들한테 똑같이 감정을 다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나도 뭔가 그 친구한테 받고 얻는 감정이 있어야 옆에 두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아보면 옆에 이제 많은 여사친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하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제가 그 친구들 뭘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남자분들한테 얻을 수 없는 그 따뜻한 대화가 있어요. 맞아요. 대화가 너무 달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되게 그러니까 속내를 잘 드러내려고 안 하는 게 일단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끄집어내는 과정조차도 되게 불편해하고요. 그렇지만 여자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저도 놓쳤던 제 감정을 약간 알게 될 경우가 좀 있어요. 섬세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여자분들이 잘 챙겨줘요. 맞아요. 뭐 했어? 뭐는 했어? 뭐는 먹었어? 그럼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여사친하고 대화를 하는 게 왜냐면 따뜻함을 여사친한테서 받으니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여사친을 둔다는 개념보다 제가 그렇게 먼저 연락하고 만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약간 이걸 이득이라고 보면은 사실 볼 수도 있는 거긴 해요. 저의 이득이죠. 네. 저의 이득이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 어떤 친구로서의 개념이 좀 확립이 되려면 그나마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득이 되는 그리고 서로가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좀 공존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잘 되길 바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내가 남사친 여사친이 있는데 과연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남사친이나 여사친이 나는 저 사람을 순수하게 친구로 생각하는 걸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하고 키스하고 잠자리 가지고 내가 저 사람과 아이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토할 것 같으면 그러면 순수한 친구예요. 내 남사친의 아이를 내가 갖는다. 저 새끼의 아이를 내가 갖는다라고 상상을 했을 때 양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오장육부가 만약에 쏠린다면 그건 친구네요. 거기까지 못 가요. 보통 그냥 키스나 잠자리만 생각을 해도 막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고 멀미가 나고 막 벽지 다 뜯어버리고 싶은 그 오그라드는 느낌이 있어요. 토할 것 같은. 그러면 뭐 더 깊게 고민할 것도 없이 순수한 친구예요. 저희가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 남자가 먼저 조금은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걸 염두에 두고 만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여자분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요즘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자분들도 저 남자와 내가 바로 사귈 수는 없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타이틀로서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가벼운 이 단어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둘 사이는 어쨌든 연결이 돼요. 연락처도 연결이 되고 맞아요. 어쨌든 끈이 연결이 돼요. 그럼 자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남자와 여자 순수한 친구가 있다 없다 보다는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사실 매스컴이나 어떤 언론에서 이거 가지고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책도 있고 사실 논문도 있고 연구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양희님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사실 이거 좀 쓸데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분법으로 왜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가 약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러니까 궁금해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 왜 혼전 논거 찬성 반대처럼 이렇게 할 일인가? 약간 그렇다고 뭐 질문을 주신 하얀새님을 저희가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걸 바라보는 그런 그렇죠, 태도가 그렇죠. 뭐 질문을 하나 딱 던졌을 때 남자와 여자 친구 가능할까? 이 질문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느끼는 연애하는 당사자,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 당사자만 그냥 아는 거예요. 맞아. 그죠? 그 당사자만 내가 쟤랑 친구로 지낼지 애인으로 지낼지는 그냥 걔만 아는 거예요. 그 키는 걔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걔가 만약에 나한테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아니면 미안하지만 난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또 저쪽한테 키가 넘어가서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친구로 지낼지 뭐 안 보게 될지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왜 연인도 만났다 헤어지고 연인 관계도 왜 좀 사랑이라는 감정에 가벼운 관계가 있고 깊은 관계가 있듯이 그냥 연인이 아니면 제가 보기엔 다 친구예요. 그렇게 지내면. 맞아요. 근데 친구 관계에도 그냥 그런 거잖아요. 요렇게 가벼운 친구가 있고 내가 막 10년 이상 지내온 깊은 친구가 있고 그렇죠. 요런 것 때문에 만나는 친구도 있고 다 그렇죠. 다른 거라서 친구의 개념도 다르니까 저희 방송 중에 또 친구를 다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팟빵 이렇게 쭉 내리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가 아까 또 스킨십 얘기 잠깐 했죠? 스킨십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넌지시 한번 얘기해보고 싶네요. 제가 친구들한테 자꾸 이제 남사친이었던 사람들이 좀 고백을 자꾸 했던 게 좀 시기가 이렇게 자주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있었던 시즌이 있었어요. 시즌이 있었나요? 네. 그때 저는 너무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러니까 우르르 친구들이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막 배신감 들고 저는 진짜 막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던 시즌에 한번 이제 그런 시즌을 조금 지나고 진짜 친한 오빠한테 약간 나는 진짜 진지하게 오빠도 혹시 나한테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나랑 친구로 지내고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한테 이런 미친 또라이를 봤나 정신병자냐? 라고 도끼병 환자야? 남자면 다 너 좋아해야 돼? 라는 쌍욕이 한번 돌아온 경험이 진짜 욕을 먹어서 다행이긴 하네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근데 그렇게 욕을 먹고 나니까 그 오빠와의 관계는 그날부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까지 욕을 할 정도면은 그렇죠. 이 관계는 내가 정말 진짜 아니구나.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 정말 욕에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 욕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진짜 이거 정신병자네라는 느낌의 욕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럼 양희님 케이스를 약간 빗대어서 남사친 여사친의 구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 남사친 여사친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너 혹시 나를 이성으로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돌아오는 대답에서 굉장히 쭈삣쭈삣하거나 아니면 되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그 얼버무리는 게 있으면 약간 감정이 1이라도 있는 거고 대뜸 진짜 육두 문자가 날라오거나 이 새끼 저 새끼가 날라오거나 아니면 진짜 차단시키거나 약간 이런 문자가 날라오면 얘는 그냥 친구구나 라고 생각해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포장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내 곁에 있는 만약에 남사친이나 여사친이 나한테 그런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욕심에 얘를 곁에 계속 친구로 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뭐 이런다고 100%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치사한 방법을 써요. 뭔가요? 제가 하면서도 참 제가 치사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인데 유지하고 싶을 때 그 내 앞에 앉아있는 저 같은 경우는 여자니까 이제 남사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사친이 가질 수 없는 어떤 타인의 장점들 있잖아요. 다른 남자들의 장점. 네네네. 그 남사친과 정반대되는 그런 것들만 나열하면서 난 그런 남자가 너무 좋고 그런 남자 아니면 다 싫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대화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죄송해요. 막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되게 막 묵직하고 진중한 성격이다. 내 남사친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속으로 내가 진짜 그게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남자가 너무 묵직하고 진중하면 속 터져서 절대
나는 무조건 유머러스하고 반대되는 성향을 계속 얘기해서 나는 말 많은 사람이 좋아. 뭐 무조건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런 식으로 좀 치사하게 굴어보는 게 양희님의 치사한 행동 잘 들었고요. 효과가 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그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에피소드 벌써 몇 번째 에피소드인가요? 한 저희 40번째 넘었죠? 넘어갔어요. 네, 아주 진중한 대화입니다. 오늘 아주 무게감 있는 대화로 1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약간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양희님. 그냥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남사친들은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뭐 더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또 남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삶의 동반자로서 또 좋은 대화 나누면서 같이 가치관을 나누면서 함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남사친이든 여사친이든 또 생겼으면 좋겠고 지금 제 곁에 있는 뭐 여자친구들은 당연하지만 남사친들은 뭐 애인이 생기던 결혼을 하던 그게 뭐가 됐던 더 이상은 잃고 싶지 않다. 다 같이 우리 잘 지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얘기 잘 들었고요. 감자님 소감 한번 그런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진짜 처음부터 계속 언급하는 거지만 남사친, 여사친의 이분법적인 구분 사실 저는 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키는 그 친구를 만나고 있는 그 애인을 만나고 있는 나한테 온전히 키가 있다. 내가 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온전히 나에 대한 책임, 앞으로의 나에 대한 방향. 그렇기 때문에 야 남자 사람 여자 친구 있어 없어 요걸 얘기하기 전에 내가 과연 걔를 친구로 보고 있는지 내가 과연 걔를 애인으로 나중에 만날 건지를 벌써 알고 있죠.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냥 좋은 결실만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도 빅픽처 계속 좋은 결실 맺도록 해요. 그렇게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양희님께서 저희 이제 마무리 좀 한번 해주시죠. 메일 주소 좀 읽어주세요. 네. 우리 메일 주소는요. ajjj0211@naver.com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메일 주소는 팟빵 공지란이나 뭐 블로그나 인스타를 가셔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저희와 네이버 블로그 팟캐스트 어쩌다 이렇게 됐지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네이버에 올려놓은 어떤 링크들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뭐 팟빵 댓글, 뭐 파티 댓글, 그리고 뭐 팟캐스트 어플 댓글, 유튜브 댓글, 그리고 뭐 메일이나 편하신 방향으로 인스타가 됐던 저희와 이렇게 하얀 새님처럼 이렇게 장문의 소통을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두 팔 벌려 환영해 드릴 테니까요. 또 많은 소통 부탁드리면서 이제 슬슬 연말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네네. 우리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하트 잘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방송에 이렇게 값진 주제와 사연을 주신 하얀새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네,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